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묵 총회장이 한국교회 현안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개혁의 대표적 대안으로 꼽히는 작은 교회 운동의 장점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짚어봅니다. 구티비와 루터대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뮤지컬로 재탄생한 명작 배너에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안희묵 신임 총회장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지도자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안 총회장은 지금 한국교회는 생존과 쇠락을 결정할 골든타임에 서 있다며 머뭇거리지 않고 행동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직전 부총회장이 총회장으로 자동 승계되는 장로교단들과 다르게 침례교는 선거를 통해 총회장을 선출합니다. 안희묵 목사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상대 후보와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안 목사는 제48대 총회장을 지낸 부친 안중모 목사의 뒤를 이어 제73대 총회장에 당선되는 기쁨을 안았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20여 년째 목회 활동을 해온 그가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짚었습니다. 안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현재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의 이 시기에 머뭇거리지 않고 정말 살려야 되겠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관계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고 화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계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동성애 이슈에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총회장은 동성애를 반대하지만 수많은 죄 가운데 동성애만 유독 비판하는 것은 편향적일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동성애 이슈 자체가 너무 한국교회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프레임에 말려서 파일을 더 키워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성애가 가능한 헌법 개헌하고 그런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기독교가 영향력을 상실한 주된 이유는 분열에 있기 때문에 연합을 통해 대사회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안 총회장은 교단 발전을 위해 연금제도 안정화, 미래목회 허브센터, 목회자 자녀 장학재단 사역 등을 이끌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구티비 수요기획 순서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봅니다. 교회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꼽히는 작은 교회 운동. 작지만 강한 교회를 목표로 하는 이 운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공존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을 홍희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주적 분립교회로 알려진 더 작은 교회. 기존 교회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구성된 더 작은 교회는 분립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일반 개척교회보다 수월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과 같은 겉모습을 지향하기 위해 이름도 더 작은 교회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11조나 절기헌금 등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원활한 교회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는 것이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나누시는 게 참 좋기는 한데 그만큼 조율해가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고 교인분들이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고. 작은 교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굳건한 믿음과 불편을 감수하는 각오가 있어야 버틸 수 있다고 목회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교회 내에서 권위의식을 내려놓는 것은 담임 목회자뿐 아니라 장로를 비롯한 평신도에게도 선행돼야 할 작업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냐. 과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생활할 수 있냐, 무릎 꿇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될 수 있냐, 그게 작은 교회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카페나 도서관 사역과 같이 지역사회에 헌신하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도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집중하면서도 교회의 기본인 참된 예배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작지만 강한 몸부림을 보여주는 작은 교회 운동. 무조건적인 추진보다 진실된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구티비와 루터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 선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루터대는 캠퍼스 안팎의 선한 소식들을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을 통해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구티비는 루터대에서 추천하는 학생을 구티비 학생기자와 학생 PD로 위촉하고 이들이 제작한 뉴스와 영상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루터대는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협력학교로 지역교계와 캠퍼스 소식을 알리는 데 적극 참여하게 됩니다. 루터대 권득칠 총장은 루터대와 구티비가 공동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일에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든 임직원과 학생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총장은 루터는 수도원을 박차고 나갔을 만큼 적극적인 개혁가였다며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교회의 긍정적인 면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터대학교는 1966년 이래 복음적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교회와 사회를 섬길 일꾼을 훈련시켜온 교육기관으로 최근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세기의 명작 배너가 뮤지컬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의 호응 속에 공연 중인데요. 영화 스케일을 뛰어난 무대 미술로 표현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작품은 서기 26년 로마의 박해로 고통받는 예루살렘의 귀족 배너가 반역죄를 덮어쓰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탄탄한 원작 스토리를 바탕으로 배신과 복수 그리고 용서란 주인공의 굴곡진 삶을 빠른 전개로 그려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란 부제처럼 예수의 얼굴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일대기와 기독교적 정신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영화 속 명장면으로 꼽히는 전차경주와 골고다 장면을 대형 스크린과 화려한 음악, 회전 무대를 활용해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입니다. 뮤지컬 배너는 10월 29일까지 충무 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최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이집트에서 납치된 16살 크리스천 소녀가 3개월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박해 감시단체인 월드워치 모니터는 경찰이 카이로 인근에서 범인을 체포하고 마릴린이란 소녀를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에서 245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마릴린은 지난 6월 28일 실종됐습니다. 납치범은 진술에서 기독교인이나 부유한 여성을 타깃으로 삼아 이슬람으로 개종시킨 후 결혼하거나 인신매매를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살라파 조직은 이슬람 개종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한 후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치당한 소녀들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페르시아만에서 하인으로 살아가며 성놀이개로 전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라스베이거스 총격 참사로 미국이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호주 정부가 사면을 내걸고 3개월간 불법 총기류 회수에 나서 모두 5만 1,000정을 거둬들였습니다. 멜컴 턴불 총리는 5만 1,000정 하나하나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덩달아 호주인들이 숨질 수 있다며 이번 총기 회수를 성공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면 기간이 끝나고 총기를 불법으로 보유했다가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의 벌금과 최대 14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로 호주의 총기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아동 살상국으로 공식 낙인 찍었습니다. 유엔은 매년 공표하는 아동 권리 협약 위반 블랙리스트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추가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 사우디 동맹군의 공습에 목숨을 잃거나 장애를 입은 예멘 어린이는 총 683명에 달합니다. 예멘 내전의 후티 반군과 예멘군 그리고 친정부 민병대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동 살상국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경각심을 높이고 전쟁으로 인한 어린이의 고통을 없애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아동권리 위반 블랙리스트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전 세계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2015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 세계 199개국의 종교 분포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결과 199개국 중 43개국이 국교를 가졌으며 이 중 27개국은 이슬람교로 집결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식 종교라고 답한 나라는 30%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센터는 기독교의 적대적인 10개 나라도 공개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중국, 쿠바와 카자흐스탄, 북한과 베트남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센터는 국가가 종교기관을 규제하고 감시하며 심지어 종교를 이유로 적대적인 외교도 전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호주 라트로브 대학의 무하마드 아지즈 라만 박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신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금연을 유도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만 박사는 일부 종교들은 흡연을 죄악으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며 종교적 메시지가 과학적 사실과 함께 결합하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라만 박사는 금연뿐 아니라 모유 수유의 중요성, 성병 예방 등 다른 건강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종교계와 함께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현옥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16일 일본 오사카 간사이 성서학원에서 한일 기독 지도자 선교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선 일본 선교와 북한 선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과 일본의 선교 교류와 사역자 발굴 등을 주제로 토론할 계획입니다. 한국구세군이 30일 충북 영동군 구세군 백화산 수련원에서 2017 전국 연합사관회를 엽니다. 연합사관회는 전국 구세군 서관들이 모여 교류하는 시간으로 군국의 정책과 향후 선교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예정입니다. 1945년 창립 이후 군선교에 헌신해온 영락교회가 오는 16일 군선교 전략 세미나를 엽니다. 한국 군선교의 비전과 방책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기독군인이 군복무 중 할 수 있는 선교 방법과 선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군선교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을 위한 결혼 세미나 헤븐리 웨딩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서대문구 참 좋은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매주 화요일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기독교 재정관, 기독교적 결혼관 등을 주제로 두란노 보부학교 강미양 목사, 황수연 회계사 등이 강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